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실내 공기 토탈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여기가 주변에 이제 좀 산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 곰팡이가 좀 많아가지고 애를 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 건강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거를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연구도 하고 했더니 이 실내 공기 토탈 솔루션을 하는 방법이 이제 딱 명확하게 아, 알고 이제 알게 되었죠. 그거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미세먼지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제 날씨가 좋았다가 이제 미세먼지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환기를 시키면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환기를 시키기가 애매하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환기를 시키면은 실내에 미세먼지가 다 들어오니까. 근데 환기를 안 시키면은 문제가 있는 게, 환기를 안 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실내 공기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내 유해가스 농도가 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가동을 시켜도 이 공기청정기라는 건 필터 가지고 미세먼지만 거르는 거지 공기질 자체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층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하는 역할은 그냥 필터 가지고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틀면은 실내 공기 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거나 실내에 안 좋은 공기가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은 바로 라돈 농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포름알데히드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VOC 이제 유해가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 대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이제 환기를 안 하고 문을 닫았을 경우고, 그리고 라돈 농도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반대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환기를 하지만 문을 열었을 경우, 예.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몸에 안 좋냐라고 했을 때 이게 더 몸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먹으면은 폐에 바로 이제 흡착이 돼가지고 뭐 폐암이나 이렇게 유발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라돈하고 또 이산화탄소, 뭐 포름알데히드 어떤 이런 유해가스들은 몸에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라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급 발암물질이죠. 이게 폐암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위는 이제 담배고 2위가 라돈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고,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면은 산소가 들어가면은 그 산소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죠. 음식을 먹으면 똥을 싸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도 이제 실내에서 자꾸만 이제 뭐 이렇게 쌓이는 거고, 유해가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열 교환기가 가장 좋다. 이 전열 교환기가 뭐냐면은 아마 2006년부터인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의 집들에는 법적으로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 천장을 보면은 동그란 구멍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전열 교환기인데 여러 개의 구멍들이 곳곳에 있죠. 그래서 몇 군데는 흡입을 하고 몇 군데는 이제 배출을 하고,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하고 공기를 배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나쁜 공기는 빨아들이면서 밖에 외부에 안 좋은 그러니까 밖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집안으로 들여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전열 교환기도 보통 베란다나 어떤 창고나 그런 데 이제 천장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안에 이제 필터들이 막 곰팡이 쓸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전열 교환기 환기를 이제 버튼을 눌러서 시켰을 경우에는 외부의 안 좋은 공기들이 이제 어떤 곰팡이를 타고 실내로 그대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까지도 그대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세먼지 필터가 헤파 필터가 13등급이 지금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전열 교환기가 있는 집은 반드시 헤파 필터 13등급으로 바꾸고 다른 것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쌓여있는 미세먼지들이 실내로 그대로 유입이 돼요. 이거 제가 해봤는데 미세먼지 측정기로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 틀었더니 이제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에어 필터라는 게 시중에 팔아요. 그러니까 전열 교환기 그 동그란 거 거기다가 이 헤파 필터를 덮어줘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필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열 교환기 본체, 이 본체에다가 필터를 한번 갈고, 그리고 에어 필터로 그 동그란 거에다가 한 번 더 덮어줘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을 하면은 미세먼지가 0이 나와요. 그러면은 밖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는 0이 되고 또 곰팡이도 없어.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덕트라는 게 있어요. 덕트하고 또 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 천장에 그 안쪽에서 그 공기가 이게 공기의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덕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나 그런 이제 집들은 그 안에 먼지나 곰팡이가 이제 막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덕트를 한번 청소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열 교환기 본체만 그 필터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래되면은 그 공기의 통로에 그 덕트 안에 안 좋은 먼지나 뭐 곰팡이나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또 실내로 안 좋은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곰팡이는 이게 진짜 제가 이번에 곰팡이를 새로 알게 됐는데 엄청나요. 이게 곰팡이란 놈이. 그래서 전열 교환기가 가장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 환기. 예. 이 강제 환기는 뭐냐면은 이 강제 환기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이제 그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같은 데다가 이 강제 환기기를 설치를 해요. 그 창문 틈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전기만 꽂아주면은 이것도 실내의 공기는 밖으로 배출하고 실외의 공기는
안으로 유입시키면서 유입될 때 이제 또 필터로 거르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를 거르면서 공기는 실내로,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게 하고 안 좋은 공기는 나가게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강제 환기의 문제점은, 이 강제 환기기가 이게 이제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창문 틀에다가 하나 딱 끼면은 그 하나 안에 밑에에서 빨아들이고 위에서 뿜어주고, 그 공간 차이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기가 순환이 되려면은 서로 흡입구하고 배출구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열 교환기가 집마다 이제 흡입구하고 배출구가 아주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이제 강제환기기는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고, 그리고 이제 창문 틈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문 틈은 사실은 우리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창문 틈이 진짜, 우리가 창문을 닫아도 초미세먼지는 실내로 유입이 돼요. 근데 이 강제환기기는 창문 틈에다가 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맞춰서 낀다고 해도 그냥 창문을 닫는 것보다 완벽하게 그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틈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틈 안에서 초미세먼지는 스물스물 실내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전열 교환기인데, 전열 교환기 제품 중에서 흰펠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가장 좋아요. 여기가 이제 제일 잘 나가요. 다른 제품들은 제가 알아봤더니 안 좋아요. 안 좋고, 흰펠 브랜드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일단은 전열 교환기가 가장 이제 좋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라돈이죠. 라돈 측정기를 이제, 측정기가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데, 이게 제품이 라도나이라고 있어요. 라도나이. 이게 일반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이제 금액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 안 되면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하루 정도 대여를 해줘요. 네. 근데 이제 라돈이 뭐냐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 어떤 돌이나 어떤 화강암? 뭐지? 예, 약간 이런 데서 이제 뭐 성면, 약간 이런 데서 라돈이라는 물질이 이제 막 스물스물 나오는, 그게 이제 가스인데, 가스 형태로 이제 분출이 되는 거죠. 눈에는 안 보여요. 예. 근데 이게 라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라돈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강원도 지역이에요. 강원도 지역 자체가 화강암 지대라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은 이제 라돈이 별로 없는 집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지역 자체가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라돈이 굉장히 높아요. 강원도 자체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은 건축할 때 건축 자재를 친환경으로 쓰지 않고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 라돈 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 걸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라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진 침대 이런 거 라돈, 대진 침대 검색하면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라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있죠. 뭐 어떤 가구, 어떤 기구, 뭐 어떤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기구들이나 제품들에서 또 라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침대, 소파, 뭐 의자, 뭐 이불, 뭐 매트, 약간 이런 어떤 제품들 있죠. 이런 데서 라돈이 이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유독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진 침대가 이제 엄청 이제 컸죠. 이거 검색하면은 이제 난리도 아니죠. 그만큼 라돈이 위험하고, 뭐 송도의 어떤 아파트는 라돈 기준치의 100배 초과야.
예, 이 정도면은 거기서 몇 개월만 살면은 그냥 암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돈을 모르고 사는 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암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리는 게 모르니까 이런 거에 다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 가장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라돈인데, 이 라돈 측정, 그러니까 라돈이라는 게 가스 형태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만약에 어떤 집을 건축할 때 그 건축 자재에 라돈 자체가 있는 자재라면은 계속 나오는 거야. 가스 형태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라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환기 말고는 없어요. 환기. 예. 그러니까 가스 형태로 실내에서 계속 차는 거기 때문에 환기를 안 시키면은 라돈 농도가 계속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1급 발암 물질이죠. 이제 폐암 두 번째니까 이제 암 걸린다는 얘기죠. 라돈을 측정하려면은 48시간 실내에서 문을 다 닫고 측정을 해야 돼. 만약에 창문하고 다 열어놓고 환기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라돈이 검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라돈을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을 다 닫고 48시간 동안, 근데 뭐 24시간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는 되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100베크럴 이상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WHO 그 표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0인가 140으로 잡혀 있는데 WHO 기준으로 100으로 잡아야겠죠.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지금 최대 200베크렐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이 건물도 이제 사실은 우리 이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어떤 그 승인이 난 건데, 지금은 기준치가 우리나라가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집 증후군이나 라돈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래될수록 그런 새집 증후군 같은 게 이제 계속 환기되고 계속 사람이 살기 때문에 많이 없단 얘기죠. 근데 이제 새로 지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시멘트 어떤 그 콘크리트 철근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막 지어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유해 물질들이 계속 막 새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새집 증후군 뭐 이런 거 이제 라돈 이런 거 이제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는 곰팡이 문제인데, 이거 곰팡이가 또 엄청나요. 최근에 이제 50일인가 연속 장마, 이거 뭐 역대 최고 기준 뭐 최고치 찍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장마죠. 더군다나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곳은 약간 산 속에 있는 곳인데 이 되게 친환경적이고 막 좋은데 예상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습도가 굉장히 높았어. 이번에 막 80에서 막 거의 85%? 예, 습도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습도가 높으면은 곰팡이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습도가 높고 환기가 안 되고, 그러면 곰팡이는 잘 서식한다. 네. 근데 이제 이 곰팡이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곰팡이 이제 포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곰팡이 포자가 곰팡이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 곰팡이 포자가 20m까지 날아다닌대요.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곰팡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막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렴을 또 유발하고 다양한 곰팡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곰팡이를 잡으려면은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습도를 낮춰야 돼요. 우리가 습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서는 제습기를 틀어야 하죠. 제습기는 이제 위니아 제습기가 가장 좋아요.
위약의 이제 성능이 좋아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은 어떤 날에는 제습기 틀면은 지금 16리터짜리인데 하루에 3번 정도씩을 물이 꽉꽉 차요. 그러니까 집에 물이 없는 사람은 제습기를 틀어서 이 제습기 물을 정화시켜서 먹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물이 없다 그러면은 제습기를 틀어서 제습기에서 나온 물 가지고 어떤 정화를 시킨 다음에 먹어도 되겠죠. 물 먹는 하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습기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습기를 틀면은 습도가 낮춰지는데 문제는 이제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고 제습기를 틀면 외부의 습기가 다시 실내로 유입되면서 습도가 이게 많이 확 안 낮춰져요. 그러니까 습도를 진짜 집중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문을 일단 다 닫아놓고 이제 몇 개 막 이렇게 가동을 시키면은 습도를 많이 이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습도를 낮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기를 시켜야 돼요. 예, 환기를 꾸준히 시켜야지 곰팡이가 서식을 안 하고, 또 햇빛, 우리가 이제 집을 고를 때 남향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하는 이유도 햇빛이 들어와야 곰팡이가 서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 햇빛에 이 자외선이 있죠. 근데 이 자외선이 곰팡이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문, 그러니까 햇빛으로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는 커튼을 다 열고, 낮에는 커튼을 다 치고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문 자체에 어느 정도 그 썬팅 같은 게 조금씩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 안으로 이제 햇빛이 들어와도 그 창문에서 자외선을 걸러요.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야지만 자외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사광선이라고 하죠. 네. 직접적으로 자외선을 집 안으로 유입을 시켜줘야지 곰팡이가 자외선을 맞고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 곰팡이가 생명력이 끈질겨가지고 이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UV 자외선 살균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에어 가디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사, 러시아 국제 우주 정거장인가? 여기서 이제 원래 쓰던 그런 제품인데 이제 시중에 팔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곰팡이가 서식하는 곳에다가 제습기랑 같이 두고 두 가지를 이제 문 닫고 계속 며칠 동안 하면은 곰팡이 냄새가 많이 죽고 곰팡이도 죽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곰팡이 제거제. 이제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이제 뭐 뿌리는 거 있어요. 뭐 곰팡이 뭐 그런 거, 예, 그런 걸로 또 곰팡이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일단 습한 환경. 예, 습한 환경이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고 그러면 곰팡이가 서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곰팡이를 이제 없앨 수가 있고, 또 이제 단열이 문제죠. 이제 집에 단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곰팡이가,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이제 결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그 온도하고 내부의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이제 크게 발생이 되면은 물이 막 이렇게 맺혀요. 송울송울.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결로 현상이 일어나면서 곰팡이가 서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열이 참 중요한 이유도 이런 곰팡이 제거의 목적도 크다는 얘기죠. 어떤 그 난방이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그리고 뭐 극저온 살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의 곰팡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영하 40도에 이제 어떤 극저온으로 살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가격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외선으로 또 살균하고, 예, 이런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편백나무의 편백수, 이건 그 피톤치드죠. 이걸로 이제 또 어느 정도 곰팡이가 이제 이런 걸 또 싫어하고 이런 걸 좀 뿌리고, 그리고 이제 활성탄, 예, 이게 이제 숯보다
뭐 10배 이상 뛰어난, 예.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또 곰팡이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목 아파 죽겠네. 자, 이제 포르말데히드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라돈 얘기했고 미세먼지 얘기했고 요거 이것도 이제 환기죠. 예, 이것도 결국은 환기 문제. 결국에는 실내 환기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실내 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미세먼지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를 막으려면은 나노 방충망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일반적인 방충망은 벌레만 막는 거지 먼지는 미세먼지는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노 방충망은 말 그대로 나노 수준으로 이제 방충망이 아주 미세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뭐 한 70에서 80%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제가 예전에 좀 써봤는데 뭐 이렇게 많이 걸르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어떤 시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창문에다가 직접적으로 나노 방충망을 설치해서 이제 막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름은 아무래도 그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활동을 잘 못해요. 비도 많이 오고. 왜냐면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니까 미세먼지가 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이제 극성을 부리는 거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또 미세먼지가 많아질 텐데,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실내 공기 토탈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실내 공기 토탈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